평소 손과 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특히 겨울에는 심해져서 손끝, 발끝이 하루 종일 시렵기도 하고요.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할 정도로 손발이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큰 질병이 없으니 그냥 무심코 넘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가 12%,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됩니다. 의학도 발달하고 의사의 수까지 증가했는데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우울증, 간질환과 같은 질병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저체온화, 즉 면역력 저하가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강의 힘이란 책을 바탕으로 우리의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올리는 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은이 이시하라 유미는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독학으로 한의학을 공부하던 중 대부분의 한약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도 생강으로 만든 진저브레드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진저브레드는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가 패스트를 예방할 대책으로 국민에게 생강을 먹으라고 장려하여 만들어 먹던 음식입니다. 동양에서도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냉해지면 생강탕을 마셨습니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은 과식에 있습니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입니다. 안정시의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혈액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염분 제한도 몸을 차갑게 합니다. 소금을 줄인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몇십 년 동안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 도호쿠 지방 사람들에게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미소 된장, 간장, 절인 음식 등 짠 음식을 좋아했는데요. 조사 결과 하루 염분 섭취량이 30g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인과관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식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조사를 계기로 염분 섭취량을 줄였음에도 고혈압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뇌졸중의 사망률은 확실히 줄었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뇌경색 사망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염분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도호쿠 지방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훨씬 전에 몸에 냉증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 감기나 폐렴, 결핵, 우울증 등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염분을 너무 줄인 나머지 염분 부족 상태에 빠져 몸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염분 줄이기로 내달리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소금을 먹을 때는 인공화학염은 피하고 약 100종류나 되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천연 소금을 먹도록 합니다. 또한 발안이나 배뇨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수분과 함께 체내 나트륨도 말끔히 배출할 수 있다면 심장에 부담이 갈 일도 없고 혈압이 올라갈 걱정도 없습니다. 수분 과다 섭취는 수독을 일으킵니다. 몸을 차갑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염분을 줄이는 식습관만큼이나 이 일을 즐기하고 싶은 건강 상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입니다. 많은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혈액을 맑게 하려면 되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고 지도합니다. 이 말이 상식처럼 되어서 하루에 반드시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던가,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찌지 않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공복을 느낄 때마다 물을 듬뿍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대표적인 음성식품입니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대량으로 마시면 당연히 몸은 차가워집니다. 또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고인 수분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을 일으킵니다. 냉증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은 수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찬 데서 자면 설사한다 라고 말할 때의 원인도, 냉방된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긴다, 비가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모두 수독 때문입니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으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합니다. 구토나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 수분입니다. 인간의 몸은 60에서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지만 그것은 소변이나 땀으로 충분히 배출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동 부족이나 냉증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의 효능. 아유르베다의 서적 중에는 생강을 두고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기술했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도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 표현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다고 합니다. 생강의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알싸한 매운맛의 주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화합니다. 진저롤에는 혈행 촉진 작용과 구역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강한 살균력까지 겸비하였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모두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어패류나 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지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체내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껍질 바로 밑에 있는 가는 관에는 정유, 특유의 방향성을 지닌 휘발성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의 정유에는 진지베롤, 진지베렌, 커큐민, 피넨, 시트랄류, 보르네올 등 400종류가 넘는 방향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생강에 다양한 약효가 생겨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진저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발안과 거담을 촉진합니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체내의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발안과 거담, 즉 가래를 제거합니다.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앱니다. 해열 작용을 합니다.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진통 및 소염 작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화학약품인 소염 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 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입니다. 혈액의 응고를 억제합니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합니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합니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입니다.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능력을 높입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지베인이란 성분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에 필적한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궤양을 예방합니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구역질을 억제합니다. 숙취나 입덧, 배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제나 마취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구역질에도 효과적입니다. 구역질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위장 운동을 과도하게 활성시켜서 일어나는데 생강의 성분인 진저롤에는 세로토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이 있습니다. 생강은 강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 구균과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항균 작용을 합니다. 회충이나 필라리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기생하는 아나사키스 같은 기생충도 구축합니다. 그러므로 생선 초밥에 곁들이는 생강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합니다. 생강은 뇌이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립니다. 생강의 진저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됩니다. 생식 기능을 개선합니다. 혈행 분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남성에서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도 합니다. 암의 효능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미국에서 개최된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미네소타 대학교의 앤 보드와 지강동 두 연구자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암세포를 이식한 쥐를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6-진저롤을 투여한 결과 종양의 수가 적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생강의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 억제 식품 사전에서는 교토대학교 농학부의 타이 생강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는데요. 타이 생강의 뿌리 줄기에 함유되어 있는 아세톡시 카피콜 아세테이트가 실험 쥐의 피부, 구강, 대장, 간, 식도 등의 암에 대해 발암 억제 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의 메커니즘은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거나 대사를 통해 체외로 배설하는 효과를 높임으로써 발암 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맞는 식품인 생강인데요. 어떻게 하면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 책의 저자가 고안한 방법 생강 홍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엄지손가락 크기 약 10g을 넣습니다. 생강 건조 분말은 1 작은 숟가락입니다. 튜브 생강은 2cm를 넣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으로 단맛을 냅니다. 녹차나 뜨거운 물도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자는 홍차가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생강을 넣으면 어차피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깔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생강 홍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뜨거울 때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은 다음에는 마셔도 땀이 안 나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하루에 3잔에서 6잔, 취향과 몸 상태에 따라 결정합니다. 언제 마셔도 상관없지만 아침 식사 전,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시도록 합니다. 다만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생강즙 4에서 8cc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 크게 다릅니다. 녹색의 녹차는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입니다. 반면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입니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색 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입니다. 생강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입니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나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 할지라도 생강 섭취가 맞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이 있는 사람, 생강을 섭취하면 혀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르는 사람, 1분간 90회 이상의 빈맥인 사람,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사람,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명백한 탈수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원래 생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억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맞아야 보약이 되겠지요. 오늘은 생강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조그만한 생강 하나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엮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막연한 의심으로 책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강의 효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추가로 논문을 살펴보니 생강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있어 참 재밌었습니다. 생강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 외에도 생강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 생강 찜질과 생강 목욕법 등 너무나 다양한 생강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읽어드렸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기관지가 약한 저는 감기를 달고 사는데요. 작년에는 생강만 물에 끓여서 먹었는데 올해는 생강 홍차를 꼭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올해 김치 담그실 때 생강 준비하실 텐데요. 김치에만 모두 넣지 말고 생강 홍차를 따끈하게 한 잔 마시며 김장에 앞서 기운을 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